안녕하십니까? 박승호 역사TV입니다. 오늘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주의의 확대와 이로 인한 강대국들의 갈등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일본 등 제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은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학살하며 인권을 짓밟았다.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에스파냐에서는 파시스트 프랑코가 이끄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에스파냐 내전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이 승리하고 프랑코가 집권하면서 끝났다. 에스파냐 내전을 계기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추축국 동맹을 체결하였다. 추축국의 용어는 독일 이탈리아의 우호 협정 과정에서 무솔리니는 두 나라가 유럽과 세계의 국제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추축, 즉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여기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이후 1937년 독일과 일본이 맺은 방공협정에 이탈리아까지 가입하면서 전체주의 세력은 삼국 추축 진영을 형성하고 대외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영토 분할에 불만이 있었던 이탈리아는 1935년 에티오피아를 침략하고 일본도 1931년 만주 사변에 이어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강제로 합병한 후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까지 요구하였다. 독일을 이용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으려고 유화 정책을 펴던 영국과 프랑스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넨 협정을 체결하여 더 이상의 영토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데텐 지방을 독일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약속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병합하고 내륙국 폴란드가 가진 발트해로 나갈 수 있는 좁고 긴 지역인 회랑지대도 요구하였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거절하자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자 했던 독일 히틀러와 이를 비난하던 소련, 스탈린의 제휴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1939년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었다. 이에 폴란드와 원조 조약을 맺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독일은 신속하게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로 진격하고 1940년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였다. 프랑스 남부에서는 독일의 협조적인 비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반대하여 드골 장군은 영국의 망명 정부를 세웠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프랑스 공방전에 참전한 뒤 그리스를 침공하였다. 그 이후 독일은 발칸 반도를 점령하여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였다. 나아가 1941년에는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까지 침공하였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자 원유를 비롯한 지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전체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인도차이나,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침략하였다. 이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석유와 전쟁 물자,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자 일본은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이후 일본군이 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를 점령하면서 전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전선을 본토에서 보다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국의 최전방 기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략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패배하여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전쟁은 1942년부터 연합국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소련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탈리아는 전세 악화와 비판 여론 속에서 무솔리니가 몰락한 뒤 연합국에 항복하였다. 1944년 연합국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 파리를 회복하고 독일을 압박하였다. 카이텔이 독일을 대표하여 소련군 본부에서 무조건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앞서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졌다. 1945년 5월 소련군이 베를린을 점령하자 독일군은 무조건 항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명령으로 8월 6일 원자 폭탄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의 3일 후 8월 9일 펜맨이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만주로 진격해오자 무조건 항복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대학살 사건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홀로코스트는 본래 사람이나 짐승을 전부 태워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사에서는 주로 나치당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당은 유럽 전역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몰아넣은 후 강제 노동을 시켰고 기력이 떨어지면 샤워실로 위장한 가스실에서 죽였다. 피해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600여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당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둘째 난징 대학살은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난징을 점령한 후 잔인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2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학살되었는데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학살하였다. 인종학살에 가까운 일본의 만행에 중국인들은 극심한 분노를 느꼈으며 국제사회도 일본을 비난하였다. 셋째,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원자폭탄은 순식간에 약 13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으며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전투 4가지는 첫째, 태평양 전쟁이다. 일본은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자 자원이 풍부한 동남아시아로 관심을 돌려 인도차이나, 미얀마, 남태평양 등을 점령하였다. 당시 이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미국이 영국, 중국과 함께 일본을 방해하자 일본은 1941년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였다. 진주만 공격은 중립 상태에서 연합군을 지원하던 미국이 모든 전선에 참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미드웨이 해전으로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은 전선을 본토에서 보다 먼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국의 최전방 기지인 미드웨이 섬을 공략하려고 하였다. 1942년 6월 5일 350척 규모의 함대 파견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작전 암호문이 미 정보국에 의해 미리 해독되어 오히려 일본군이 미 폭격기의 급습을 받았다. 이어진 전투에서 일본군은 주력 항공모함 4척, 병력 3,500명, 항공기 300대를 상실하는 참패를 당하였다.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무적 황군의 신화가 깨졌으며 이로써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셋째,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1942년 8월부터 1943년 2월 2일까지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일대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독일 국방군 간의 전투로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추축국은 80만 명, 그중 독일군은 40만 명 이상이 전사하거나 부상하였는데 이는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잃은 모든 군인들의 수와 비슷하다. 소련군 측 사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넷째,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영국 해협을 건너 서유럽에 침공한다는 오버로드 작전은 계획을 세우는 데에만 1년 이상 걸렸다. 일명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 불리는 이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독일의 히틀러에게 치명타를 날린 군사작전이다. 노르망디 해안은 정박시설이 없는 약점이 있으나 해변이 좋고 조수가 유리하며 독일군의 해안 경비가 비교적 허술한 곳이었기 때문에 상륙 지점으로 선정되었다. 1944년 6월 6일 새벽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6,500여 척의 선박 12,000여 대의 공군 비행기를 이끌고 노르망디 해안을 기습하여 첫날에만 17만여 명의 병력을 노르망디에 상륙시켰다. 프랑스 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독일군이 기습을 받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연합군은 대규모의 군사와 보급품을 상륙시켰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을 발판으로 연합군은 8월 25일 파리를 탈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은 5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남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다. 곳곳에서 자행된 학살, 전후방이 따로 없는 무차별 공습과 폭격, 기아와 질병 등으로부터 비롯된 민간인 피해도 극심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연합국 대표들은 카이로, 얄타, 포츠담 등지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처리와 평화 유지 및 새로운 질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패전 후 독일은 서독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동독은 소련이 관리하였으며 수도인 베를린은 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일본은 미군의 지배를 받다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주권을 되찾았다. 전쟁이 끝나고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 도쿄에서는 전쟁 범죄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이를 통해 침략 전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전쟁 중 저질러진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한편 1941년 북대서양의 함상에서 만난 루스벨트와 처칠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발표하고 국제연합 유엔 창설을 결정하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다. 출범한 국제연합은 평화와 안전 유지, 국제 우호 증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가 총회보다 우선시되었으며 미국, 소련, 영국, 중국, 프랑스의 5개 상임 이사국들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국제연맹과는 달리 침략 국가에 대한 무력 개입이 가능하였으나 국제연합은 미국과 소련 등 강대국의 이해와 냉전 상황에 좌우되는 등 한계를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격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